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퇴직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하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정부의 올바르지 않는 어떤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처가 유망한지 거기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평 원룸의 강남 부자급 규제. 자, 타이틀로 보면 내평 원룸이면 우리가 동네에 조그마한 원룸 임대업자인데 강남 부자급으로 규제가 그만큼 크다라는 어떤 뉘앙스인데, 정부의 뒤통수 맞은 60대 눈물. 뒤통수는 계속 맞고 있습니다.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규제는 홍수다. 숨가쁘게 쏟아지는 규제는 너무 많고 시행은 너무 빠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규제는 갈팡질팡하다. 이 틈새에서 억울하고 황당한 고충을 겪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하모 씨는 66세이시고요. 같은 피해자다. 하 씨는 최근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살면서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룬 적 없는 우량세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하 씨는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적 없다. 불합리하고 가혹한 주택정책의 날벼락을 맞고 호소할 곳이 없어 기자님에게 하소연한다고 했다. 하 씨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저는 10년 전 은퇴를 한 후 노후 생활비로 고심하다가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4평짜리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4가구를 샀다. 4평짜리 4가구. 66세시고 지금 현재 66세지만 2013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임대사업하면은 노년에 생활비를 충당하고 용돈을 충당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2의 직장이고 직업이었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통계상으로는 실직자가 아닐지언정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정부에서는 자꾸 통계만 가지고 뭔가를 늘리고 줄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 문제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7년 전 매입 당시 시세는 한 가구당 1억 원이었고 대출을 50% 받았다. 1억 원짜리 4억이고 2억, 본인 자금에 2억은 대출을 받았다. 일반적인 임대업입니다. 아주 각각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씩 임대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장대장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동감 가는 아마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업자들 한 달 총 수익은 180만 원이고 대출이 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130만 원이 남습니다. 아마 이마저도 중개수수료나 하자보수 등 관리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남짓이면 용돈인 거죠. 예, 6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은 용돈인 거죠. 3년 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해서 4가구 모두 등록했다. 3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장려를 해서. 그랬죠. 장려를 했죠.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네, 천둥번개가 아닌 날벼락.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파트랑 4년 단기는 자동 말소가 되는 거죠. 자, 등록 5년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그런 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합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택이랑 합산이 안 된다는 건, 즉 종합부동산세 어떤 계산하는데 배제를 시켜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나고 그 주택을 팔 때 우리 그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죠. 두 채일 때는 10%가 플러스 되고 일반 과세 플러스 10%, 세 채일 때는 20%가 플러스 되는데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20%, 30%, 10%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갑자기 자동 말소가 되면 끝까지 이제 완주를 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는 합산이 됩니다. 빨리 팔지 않으면. 이분은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산 건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가 4채가 본인이 사는 집까지 합산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종부세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자동 말소가 될까?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그 의문점을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커밍 순. 현재 사는 아파트 시세 7억 원까지 합해 무려 5주택. 그러니까 현재는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럼 5주택자입니다. 독수리 5형제가 아니고요. 독수리 5주택입니다. 부자들이나 내는 줄 알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원래는 부자들이 내게끔,
어떻게 보면 증벌점 과세로 도입을 한 건데 이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공시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공시가격 9억 이상이면 12, 13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내 12, 13억 아파트가 사실은 뭐 아주 고가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종부세를 낸다는 것. 부자들의 어떤 징벌적인 세금으로 도입했던 게 일반 어떤 중상층까지 다 내는 그런 시기가 왔다. 자,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제가 보유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에 해당된다. 이거 자 키포인트입니다. 아파트에 해당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평짜리 원룸인데 5층 이상이나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걸 꼭 그렇지만 않죠.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도시형 생활주택 옆에는 4층짜리 다세대가 있습니다. 24평짜리 다세대는 시가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다세대 주인은 임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 4평짜리 원룸은 아파트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발소가 되고 옆에 있는 4층짜리 24평 다세대는 5억인데 이건 지금 2억짜리고 5억짜리인데 2.5배가 더 비싼데 다세대라는 이유로 계속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요.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형으로 분류된 게 있고요. 다세대형으로 분류되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원룸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1, 2, 3, 4층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라고 나오면 이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지금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건 7층짜리인데 아파트로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취득했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냐, 이후에 취득했냐, 뭐 여러 가지를 나눠서 또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그 영상을 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는 원룸형 2층, 3층, 4층, 4층까지. 자, 여기는 6층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6층인데도. 자, 그러면은 기사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1, 2, 3, 4, 5 5개 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다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 10층짜리 이 건물이 있는데 4개 층은 도시형으로 허가를 받고 6개 층은 오피스텔이다. 그럼 이건 아파트는 아닙니다. 4개 층이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때 이거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아파트라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라고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 그건 아파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거는 심의를 완화받는 게 있어요. 건축 심의를.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 땅에 따라 다른데 5개 층을 필요도 없이 1, 2, 3, 4 5개 층이면 아파트로 분류되는데 분류가 안 돼. 심의 완화해서 다세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로 아닌 거죠. 이번 정부가 아파트를 자동 폐기하겠다, 자동 말소를 시키겠다고 한 이유는 아파트가 갭 투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통계가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실물을 정확하게 깊게 내다보지 않는 행정이다.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아파트가 아닌데도 원룸형이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전체를 말소시킬 게 아니고 이런 면적이 작은 것들은 아파트형이어도 거기서 자동 말소해서 제외 대상으로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5평짜리 원룸 4개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 위한 민간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해주는 거거든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고 사는 그런 서민층에 대해 내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는 계속 임대 사업을 만약에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전월세가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지 않습니까? 팔기도 힘들겠죠. 팔기도. 기껏해야 판다고 하면은 뭐 법인이 지금 지금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죠. 종부세 6억 공제가 없어졌고 취득세도 12%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세금 눈덩이인데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데 법인이 사서 직원들한테 숙소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분은 파는 거 좋죠. 만약 이게 연식이 오래됐다? 지금 7년차, 8년차다? 주변에 신축이 많이 들어왔다? 이분은 팔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리지도 못하고 종부세는 계속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제가 그랬죠. 법이라는 것은요.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정책을 도입하면 준비할 시간을 둬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자동마세 4년이 다 됐다고 한다면 자동마세가 되면 퇴로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안 팔리기 시작하면 뭐 한두 달 만에 다 팔립니까? 몇 년이 걸릴 수 있죠. 몇 년이 걸려도 안 팔리는 게 부동산이냐. 한 번 안 팔리기 시작하면. 단점이 있는 부동산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우량한 지역, 우량한 매물을 사라 하는 게 수익률이 적더라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경기가 한번 얼어붙거나 여러 가지 규제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지거든요. 자, 오늘 60대 중반에 서민 주택임대사업자 분의 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 보완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보시고서 앞으로 매수하실 거, 매도하실 거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장대장 TV는 여러분들의 자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지킴이 장대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